안녕하세요. 테크초이스 주리오입니다. 오늘 제가 초이스할 제품은 바로 삼성 갤럭시북 플렉스2입니다. 올 초 삼성에서 주력으로 밀고 있는 노트북 플렉스2, 이온2, 플러스2 이렇게 3총사 중 하나죠. 각각 지향하는 부분이나 타겟이 다른데 이 플렉스2는 가벼운 무게와 360도 화면 회전으로 노트북과 태블릿을 오가며 다양한 환경에서 활용을 원하는 사용자들을 타겟으로 한 것 같아요. 실제 사용해 보면서 여러 가지 장단점들이 있었는데 한번 자세히 살펴보도록 할게요. 먼저 외형을 살펴보면 솔리디티 디자인이라고 해서 네모 반듯한 뭔가 공부 잘하는 친구들을 보는 것 같은 외형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모서리 부분에 살짝 뭉툭하고 둥글하게 처리된 이 느낌이 저는 굉장히 좋았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알루미늄 바디이기 때문에 싸구려틱한 느낌이 없습니다. 참고로 컬러는 미스틱 블랙이랑 미스틱 브론즈가 출시된 상태입니다. 갤럭시 노트 20 때 미스틱 컬러가 처음으로 공개되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확실히 무광의 미스틱 블랙 컬러는 차분하니 참 마음에 드네요. 플렉스2는 13.3인치와 15.6인치 모델이 있는데 이건 13.3인치로 무게가 1.16kg 밖에 되지 않습니다. 물론 비슷한 크기의 LG 그램보다는 살짝 무겁지만 그래도 13인치 노트북 중에서 꽤 가벼운 편에 속합니다. 알루미늄 바디에 이 정도 무게면 성공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측에는 S펜 슬롯, 썬더볼트 4 2개, 전원 버튼, 좌측에는 오디오 잭, USB-C, 메모리 카드 트레이가 있습니다. 확실히 휴대성 때문인지 포트가 그렇게 다양하지는 않아요. USB-A 하나만 넣어줬으면 좋겠는데 허브 사용이 거의 필수라 이건 좀 아쉬웠습니다. 화면은 QLED 터치 디스플레이에 풀 HD 해상도를 지원합니다. NTSC 수치는 나와 있지 않아서 잘 모르겠는데 화질이나 색감은 나쁘지 않았어요. 그리고 하단 베젤이 많이 두껍기는 한데 나머지 3면 베젤은 얇은 편이어서 화면 몰입감이 꽤 좋았습니다. 밝기는 최대 600니트까지 지원하여 낮에도 선명하긴 한데 글레어 패널이라 반사가 좀 있습니다. 화면에 있어서 아쉬운 점은 화면 비율이 16대 9라는 것입니다. 사실 13인치의 작은 화면에 QHD 해상도까지도 필요 없고 화면 비율만 16대 10이었으면 문서 작업할 때 좀 편했을 것 같은데 16대 9이다 보니 세로로 봐야 하는 작업들에서 담을 수 있는 정보가 적습니다. 차라리 하단 베젤을 줄이고 16대 10으로 나왔으면 더 좋았지 않나 생각이 드네요. 플렉스2의 가장 큰 특징은 바로 이렇게 화면을 360도 돌려서 태블릿처럼 사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때 키보드는 동작을 하지 않고 터치로 화면을 컨트롤할 수 있어요. 그리고 삼성이 좋아하는 S펜을 이렇게 꺼내서 바로 필기나 메모를 할 수 있죠. 이렇게 S펜을 꺼냈을 때 어떤 작업을 할 건지 옆에 메뉴가 뜨고 삼성 스마트 제품들처럼 노트 어플을 사용할 수 있다는 건 굉장히 마음에 들더라고요. 삼성 계정까지 연동하면 다른 기기에서 쓰던 메모를 동기화시킬 수도 있습니다. 확실히 삼성이 요즘 소프트웨어적인 부분에 신경을 많이 쓰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에 몇 가지 아쉬운 점이 있었는데요. 필기를 하기에는 반응 속도가 너무 느려요. 이렇게 필기를 해보면 선이 늦게 따라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간단한 메모 정도는 할만한데 빡센 필기용으로 활용하겠다고 한다면 저는 뜯어 말리고 싶네요. 하지만 S펜의 제스처 인식이 가능해서 손을 대지 않고 PPT 자료를 넘긴다던가 영상을 넘기거나 볼륨을 높인다던가 할 수 있습니다. 왠지 S펜으로 PPT를 하면 뭔가 멋있어 보일 것 같은데 이게 인식이 잘 될 때가 있고 안 될 때가 있더라고요. 컨버터블은 활용하기 나름이겠지만 생활에 있어서 좀 더 유연하게 이어나갈 수 있다는 게 큰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책상에서 문서 작업을 하다가 태블릿 모드로 바꿔서 소파나 침대에 가서 영상이나 인터넷을 하며 휴식을 취할 수 있겠죠. 하지만 장시간 들고 사용할 무게는 아니어서 애매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물론 이거는 모든 컨버터블 노트북의 애매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음은 성능입니다. 요즘 노트북에 죄다 탑재하고 나오는 인텔 11세대 타이거 레이크 CPU가 탑재되었고 이거는 13인치 모델이라 i5 1130G7 CPU에 외장 그래픽은 없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문서 작업, 영상 감상에는 빠릿하고 차고 넘치는 모습을 보여주지만 영상 편집이나 게임을 제대로 하기에는 무리가 있어요. 아마 다른 노트북 리뷰를 많이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아이리스 Xe 성능이 많이 올라갔다고 해도 성능 낮은 외장 그래픽보다 떨어지는 건 사실이죠. 4K 소스를 불러와서 컷 편집을 해봤는데 크게 끊기지는 않았지만 노이즈 같은 화면이 나오고
5분짜리 1080p 영상 렌더링을 해도 10분을 훌쩍 넘을 정도로 답답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게임의 경우 롤은 어차피 사양이 낮아서 문제가 없는데 오버워치 같은 3D 게임은 720p에 낮음으로 해야 겨우 할까 말까입니다. 사실 노트북으로 게임과 영상 편집을 겸사겸사 하고 싶다면 외장 그래픽이 탑재된 모델로 선택해야 합니다. 그 외 키보드는 일반적인 노트북들과 마찬가지로 키높이가 낮은 편이어서 바닥에 딱 붙는 느낌이 드는데요. 타건감 자체는 나쁘지 않고 타건음도 적어서 조용한 장소에서 사용하기에 적합합니다. 다만 오른쪽 시프트 키 옆에 지문인식 센서가 있어서 타이핑 시 조금 신경 쓰일 수 있습니다. 실제 시프트 키를 누를 때 지문인식까지 닿지는 않는데 사용자에 따라서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배터리의 경우는 스펙상으로 최대 20시간까지 사용 가능하다고 하는데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밝기에서 인터넷과 영상 감상으로 사용한다면 실제 사용 시간은 10시간 내외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팬 소음은 적은 편이고 낮게 깔리는 소리라 크게 거슬리지 않았어요. 마지막으로 특이한 점은 터치패드를 통해서 무선 충전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무선 충전 기능을 켜고 스마트폰을 올리면 충전이 시작됩니다. 무선 충전이 가능한 제품이면 갤럭시든 아이폰이든 버즈 프로든 충전이 가능해요. 다만 고속 충전을 지원하지 않고 충전 시 발열이 심하기 때문에 급할 때 짧게 사용하는 걸 추천하고 싶습니다. 정리를 하자면 갤럭시북 플렉스2는 가벼운 무게와 태블릿 모드를 통해서 비즈니스용으로 사용하기 적합한 제품이었습니다. 물론 대학생들도 사용하기 좋겠지만 대학생들은 아무래도 게임도 조금 할 테고 영상 편집이나 사진 편집 같은 작업들을 하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작업에 있어서는 성능이 좀 많이 아쉽다고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 이러한 부분들을 참고해서 구매를 결정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궁금한 점이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